안녕하세요. 윤선박 젠장TV 윤서입니다. 자, 오늘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 강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의 정석, 스피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기 죽도록 싫어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 처리가 안 돼요.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요. 말하느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정작 했어야 할 말을 못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회의나 말을 할 때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해요. 말을 못하니 답답해요. 또 말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내 상품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요.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강의 좀 들으시면서 조그만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강연자나 연설자 중에서 무대 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연설을 로마의 운명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연설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지가 떨리고 온 영혼이 떨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칠도 연설하기 전에 여기에 크게 공포감이라는 게 명치 속에 9인치짜리 얼음이 얹혀져 있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도 물론 무대 공포증이 있지요. 그런데 외외적으로 무대 공포증을 느끼지 않는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은 연설이 정말 엉망으로 끝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연설가 콜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다 뭐가 있다고요? 무대 공포증.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왜 강의 가기 전에 1시간이나 30분 전에 강의를 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떨려서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떨려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제가 인사하고, 다 아마 강의장에서 만나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무슨 장목 하십니까? 왜 이걸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질문하잖아요. 가까워지려고 먼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떨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영 마케팅에서 화두가 이제 그렇잖아요. 말하기라는 것들, 오늘 영상 찍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하기에 대한 거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자신감? 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신감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내가 이 정보를 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하려고 있는 거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말하기라는 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공감 능력. 공감 능력과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뭔가 말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말을 더듬더듬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면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거. 유튜브에서 보세요. 어떤 분들 영상을 열심히 봐요. 근데 그분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추 농사 하는 거 말 몇 자리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자기의 고추 농사 지었던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말하기에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같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배워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체득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스피치 말할 때는 먼저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요소. 첫 번째, 앞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지, 내 걸 듣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지? 두 번째, 앞에 있는 청중 듣고 있는 사람은 주제하고 내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 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잖아요. 의견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는 고추를 심는데 나는 일반적인 관행농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 어떤 분은 친환경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분은 관행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의견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먼저 사전에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 하나를. 세 번째는 어떻게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말의 핵심은 동기부여예요. 아,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고추 농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해주는 이유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뤄냈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아, 뭔가 자극이 되잖아요. 아, 실패했던 게 뭐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청중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은 다 뭐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들, 동기들, 뭐 그런 것들이 먼저 공감을 능력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 말하기의 정석들,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제가 강의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업, 말하기의 정석. 첫 번째, 준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결국은 그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준비 시간은 발표 시간의 10배다. 내게 만약 나무를 베어뜨릴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날을 갈겠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리허설. 수많은 리허설. 제가 3000번 강의를 했지만 또 뭐라는 거예요? 다시 자료 보고 일요일 날 되면 그 다음 주에 강의 갈 거 다시 자료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어떤 내용이 좀 추가돼야겠구나. 이번 강의는 대상은 누구인데. 제가 수많은 가봤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먼저고. 자, 두 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농업인이면 농업인답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강사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강사같이 말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배우고 막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농업이면 농업인답게. 농업인답게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쉽고 간결하고 흥미롭게 말하자. 대화할 때 물음표와 느낌표. 지난해 우리 회사는 6,000명의 고객이 이뤘습니다. 여기 실내에는 60명의 우리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100배에 해당하는 고객이 이뤘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조금 빠르고 역동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좀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속도. 그래서 그 기어 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라든지 엉겨붙는 소리들,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겨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또박또박 하면서 스피디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높아갔다가 내가 인토네이션을 좀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거. 강하면 명쾌한 목소리 강하게, 역동성을 나타내는 목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귀로 듣는 것보다 7배 더 기억한대요. 소도구를 사용해라.
동영상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평소에 찍어놨던 거 같이 보여주면 좋겠잖아요. 자, 시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 컨택. 저는 강의할 때 하는 방법은 앞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여러 청중들 중에서 긍정을 좀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해요. 그럼 어때요? 좀 더 내 마음이 나를 긍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가라앉고 풀어지기 시작해요. 허공을 응시하거나 원고를 본체로 한다든지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이것만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제스처,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대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팔짱을 끼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것들에 불구하고 청중들이 보면 그게 거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앞에를 시선을 컨택하면서 똑바른 자세로 하면 좋겠다. 8번째는 에피소드를 말하라.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옛날에 어땠는데요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고개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좀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이제 웃을 수 있는 것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시각적인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너무 자랑하지 마자.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자신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들, 물론 중간중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왔던 과정 에피소드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의 반복에서 내가 성공했던 이유는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인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중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보통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혼자서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들, 시각적인 효과를 자극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했던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료할 때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것을 하면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하는 방법, 스피치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실습하다 보면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 하는데 핵심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데 내가 실행하기 힘드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겠다.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뭔지 아세요? 에피소드예요. 농업인 현장에 있었던 일, 저하고 있었던 일을 그래 공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없으면 말하지 말라. 그냥 이론이라든가 내용은 좀 너무 딱딱하다. 근데 농업인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이웃과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농업인 관객 경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 말의 공감 능력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스피치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